얼마 전에 대학생의 한 여하구였었는데 21살 대학교 2학년인 학생이 본인 주변에 GTX를 보면서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가장 어렸던 그 나이대는 22살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갱신을 했어요. 자, 고등학생이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주식 투자 잘하셨습니다. 자, 주식 투자로 굉장히 이제 두각을 앞으로 이제 나타내실 그 분인데요. 한번 그 내용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XS고 재학 중인 3학년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말하기 앞서 늦은 시간에 메일 보내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능이 끝난 시점 허송세월을 보내는 지금 무언가 공부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주식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무작정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다 보니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던 도중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현재 150만 원 모았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도움될 조언이나 쓴소리 조심히 요청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입니다라는 파이팅 넘치는 그런 메일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메일을 받고 그 다음날 저는 작성을 해서 바로 답장을 드렸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지금 고3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막 수능이 끝나 있잖아요. 자, 수능 끝나 있는데 수능이 끝난다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은 그런 시간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허송세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 생각 플러스 앞으로 이때까지 사용했던 그 시간을 굉장히 현명하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열의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열이 저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3 때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생스러웠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었던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공부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스트레스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끝나고 그냥 막 엄청 놀았어요. 그래서 후회 없는 고3 놀았던 부분에서 후회는 들지는 않지만 근데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후회는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민을 좀 더 현명한 그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가 자, 15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실전 경험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쌓는다. 사실 투자에는 두 가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간접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막 고3 생활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 지났나요? 지금 시점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넘게 그 수능이 끝나 있는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간접 경험이 없는 상태에 직접 경험부터 쌓고 있죠. 자, 그렇게 쌓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죠. 자, 나이가 어리다. 참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때까지 저축만 해왔던 그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그 메일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19살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충분한 정보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염두에 두는 거는 그래요. 물론 지금부터 시행착오를 거치겠죠. 본인만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조언을 드린다. 스스로 찾아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조언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조언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전혀 잡히질 않아서 전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단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에 해당되는 그 정보 같이 매칭을 해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자 공부도 마찬가지죠. 자, 투자 공부를 하고 책이라든가 여러분의 책이라든가 동영상 강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간접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면 이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안 하죠.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하고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관성이 생겨요. 앞으로 계속 가지고자 하는 그 부분이 계속 그렇게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공부를 안 한 상태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간다고 하면 이때까지 관성작용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공부 안 하고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는 공부 못 한다는 이때까지 투자했던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토익을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트라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죠. 그 고득점을 받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초에 해당되는 뭐 문법을 잡는다거나 단어를 외운다라거나 아니면 리딩 실력을 기른다거나 다양한 그런 실력들을 기초부터 그렇게 잡고 가야 돼요. 일단 최고 기초는 어휘입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단어들이 얘기를 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읽는데 해석도 안 되는 그 단어를 듣는다고 해서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이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그 기초 작업에 해당되는 그런 게 없이 계속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르지 않는 시험 성적을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야 돼요. 어휘를 다시 외우고 오답 노트 만들고 문법 다시 공부를 하고 리딩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공부를 했다라고 하기를 시행착오부터 줄여가면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해서 기초부터 다시 다져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투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잡고 갔을 때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작게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 다시 갔다가 공부가 안 돼 인내해서 다시 기본부터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 낭비를 하고 이제 다시 쌓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쌓아두는 게 좋죠.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19살이잖아요. 주식 투자 김봉수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은 있죠. 이 김봉수 교수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 개미, 슈퍼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자, 5억으로 400억까지 불린 사람인데요.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자, 교수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5권 시중에 정말 유명한 주식 명저라고 뽑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얼핏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 그리고 필립 피셔 책도 있고 또 뭐 한 몇 권이 더 있겠죠. 자, 그런 책들을 골라서 10번 읽으시면 됩니다. 50권 정도, 50번 정도 이렇게 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조금 더 해서 한 100권 정도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0권 정도는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고 처음부터 좀 올바르게 잡고 가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그 기초 작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 해당되는 정말 우리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분석 과정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에도 쓰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읽어주는 그 작업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앞으로 이제 계속 뭐 대학 생활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간접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라. 그리고 지금도 뭐 잘하고 있겠지만 그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을 해 가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맞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개미가 해야 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든 비유를 들은 적이 있죠. 자, 주식 투자는
자, 사각형 링 위에서 권투장이에요. 사각형 링이 있습니다. 자, 헤비급 권투 선수와 아마추어 권투 선수와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마추어 그 선수가 우리 개미고요. 자, 헤비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관 투자자라든가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체급 차이가 크고 실력 차이가 크다 보니 게임이 안 되죠. 자, 그런 시장이 주식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부동산 시장은 뭐냐? 보통 한 5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5천만 원짜리 해당되는 그 투자자들이 비슷비슷해요. 그 체급들이. 아마추어끼리 링 위에서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승률은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자, 앞서 헤비급 승률 뭐 1%대도 안 되죠. 거의 이길 확률이 굉장히 작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주식은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번 부동산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실패란 거 없어요. 그는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실패는 아니에요. 항상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어떤 데는 찾기 힘들었지만 어떤 데는 힘들지만 어떤 데는 그걸 길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가지만 길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자, 고3 투자자였죠. 주식 투자자였는데 앞으로 그 투자 방향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해답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